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 그리고 아시아 증시 대부분 하락하는,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하락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400원 터치하면서 선물을 건드렸죠. 제가 오늘 관전 포인트로 선물, 특히 외국인들의 환율에 따른 어떤 변화, 이거 되게 주목해야 되는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튕기지 못하고 선물 매도가 쏟아지는 쪽으로 이제 가동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10거래일 연속 매도하면서 코스닥의 하락 종목수를 또 대폭 키우는 그런 결과를 또 유발을 했습니다. 엔터주 일부, 타이어주, 일부 게임주 이런 종목들이 좀 선전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하락 종목수가 일방적으로 많은 날이어서 전반적으로 좀 고전했던 하루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걱정했던 건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걱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금리 때문에 오늘 시장이 빠졌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국채 금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하락했을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초반에 금리가 아주 강하게 올라갔을 때도 미증시가 플러스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금리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거보다는 국제유가 상승, 여기에 환율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좀 빠진 걸로 보여지거든요. 오늘 저는 미증시 하락한 건 금리 때문이 아니라 국제유가라고 보는 게 이 시간대별로 보시면 10시, 12시 그때 국제유가가 한 번씩 툭툭 튕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미증시가 이제 빠지는 갑자기 확 밀리고 하는 시간대가 딱 그거하고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 가능성, 어떤 보복, 이거 서로 이제 맞보복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국제유가 계속 올라가면 금리 못 내리는 거고 우리나라는 수입 물가 계속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또 환율 올라가고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보복이 뭐냐, 전면전은 유발하지 않고 도대체 이게 뭐지? 분석이 좀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분석에서 일부 제시하는 거는 사이버 공격을 할 것 같다.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란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란 이외 지역의 어떤 이란 시설에 대해서 공격할 것 같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곤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면전은 피한다고 하고 이란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잘한 어떤 잠펀치가 오고 가고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지정학적 위기의 특성상 예측한 거랑 실제로 돌아가는 거랑은 일치한다라고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보복이란 단어 자체가 나오고 이스라엘이 시행한다고 하니 여기에 대한 어떤 걱정을 좀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이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환율입니다, 오늘. 근데 환율인데 제가 조금 걱정을 했던 건 제가 어지간하면 이제 환율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이제 환율 자꾸 말씀드렸던 게 당국에서 개입하는 방식이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버전에 보면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보도가 나온 게 있었죠.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필요시 안정조치, 그러니까 지금이 필요한데 필요하면 안정조치 하겠다. 그러니까 좀 미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적기에 그냥 필요하다면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개입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개입할 거야. 또 적기에 개입할 거야. 이렇게 자꾸 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냐면 이게 아직까지 환율을 피크라고 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환투기 세력들이 더 밀어 올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를 개입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긴 해요. 저건 충분히 타당하게 이해는 되는 대목이거든요. 왜냐하면 환시장을 개입했다가 그걸 실패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새로운 본물이 터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두 개입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환시장에 돈을 뿌리고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가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늦춘 건 맞는데 제 생각에는 열하고 비슷해서 원래 해열제는 피크 때 먹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시작할 때 먹어야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늦은 감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은 달러 강세,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 같고 안전자산 선호도가 있다 이런 점이죠. 실제로 보면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베팅이 급격하게 올라갔잖아요. 쭉 튀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다른 나라보다 유난하게 많이 환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장률이 좀 다른 나라보다 더디고 또 수출 부진이 좀 이어졌잖아요. 최근에 반도체가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달러를 벌어와야 되는 어떤 수출이 부진했다라는 점. 다음에 이제 원자재 수입하는 나라인데 유가가
올라가면 돈을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결국 환율을 또 높일 거다. 이런 우려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가 유난하게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막판에 당국에서 이제 환율 개입을 했다. 구두 개입이긴 하지만 이제 개입을 했고, 이게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라 오늘 아시아 각지에서 개입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예 개입을 했고, 일본도 구두 개입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구두 개입이 나타나다 보니까 환율이 이제 오후 들어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구두 개입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때 이제 뚝 떨어지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때 이제 코스닥 지수를 비롯해서 지수가 이제 갑자기 낙폭을 줄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환율이 전체적으로 증시를 지배한, 예, 그런 하루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도 좀 취약한 것이, 외국인들이 코스닥 계속 팔고 있고 기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동반 매도한 날짜만 7일 연속 있잖아요. 개인들만 매수하는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예탁금이 풍부하면 개인들이 매수해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예탁금이 보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만 매수할 때는 이게 이제 쉽진 않죠. 그래서 이제 수급이 불안하고, 코스피도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장중에 거의 19,000계약 매도. 그러니까 이게 장중 매도 기준으로는 역대 순매도 규모 한 5위, 6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이랑 고릴라 리서치에 외국인들의 역대 순매도 순위, 선물 순매도 순위, 그리고 그 다음날 움직임 이런 것들을 저거 데이터로 또 보내드리기도 했죠. 근데 이제 막판에 환시장 개입 움직임이 영향을 줘서 그런지 몰라도 선물 매도가 이제 축소가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오늘 하락이 과도해서 기술적 반등 한번 줄게 뭐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급이 불안하다 보니까 자동차 환율 수혜받는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이제 낙폭을 키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게 뭐 삼성전자가 왜 빠졌다, 하이닉스 왜 빠졌다 이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예, 선물 매도가 워낙 강하게 나와서 대형주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간 종목을 대거 다 매도로 때려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죠. 그다음에 주요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대롱대롱 8만 원에 결국에는 이제 종가로는 회복을 했는데 21선이 깨졌죠. 이거 단계에 복원하지 못하면은 조금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매도가 나왔지만 5일선 회복하고 플러스로. 그러니까 보통 현대차가 올라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기차가 테슬라가 치고 나가던 구도에서 이제 아니다, 이제는 보통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이 다시 비중을 치고 올라갈 때가 됐다, 이렇게 그런 리스크, 그러니까 전기차 테슬라 같은 기업의 점유율을 빼앗길 거다라는 걱정이 좀 덜어내졌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밸류업도 있고 뭐 해서 이제 환율 올라갈 때도 대표적인 수혜주고 해서 매수세가 들어가서 이제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엔터주가 오늘 또 괜찮았죠.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라인업 배치도 잘 돼서 실적이 좋아질 일만 남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올라갔고, 그다음 자동차 갈 때 또 타이어가 달려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타이어주도 이제 좀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매도를 해서 이틀 연속 매도했고, 코스닥 다 매도했고, 특히 선물을 되게 많이 팔았고, 옵션은 풋 팔고, 풋 사고, 콜 사고, 콜 팔고, 그러니까 뭐 어퍼치나 매치나 다 하락 쪽에 베팅을 다 집중적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이건 제가 4월 초에도 보여드린 건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작정하면 밑으로 때릴 수도 있는데, 시장이 지그재그 해주면 된다. 지그재그에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렇게 내주면 좋고, 뭔가 이제 명분이 생겨서 때리면 저 선물 본물 터지면 좀 무섭게 빠질 수도 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이 정도 하락을 예상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었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이제 하기 어려웠던 시기라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물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어떤 비율이 되냐면 5대4 정도. 그러니까 이제 매수할 여력이 한 5만 계약 생겨버렸고요. 매도 여력은 최대 4만 계약, 이론적으로. 근데 사실 5만 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면 얼추다 더 팔 수 있나 싶기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환율에 달려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환율이 또 올라가 버리면 나머지 4만 개 마저 털면서 여기서 또 100포인트 정도 밀리게 되는 거고, 환율이 여기서 이제 고점 쳤다 이렇게 돼버리면 저게 회수가 되면서 최소한 150포인트 이상 그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환율에 따라서 이제 좌우가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좀 이 덕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상처가 크긴 합니다만, 이제 선물 매도가 많이 풀린 거는 이제 수급에서는 이제 균형을 맞춘 것 이상 지점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도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매수로 돌렸고요. 자동차 현대차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 포함하면 삼성전자 1,500억 정도 샀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50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했죠. 그 외에는 뭐 자잘하게 매수했는데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좀 매수에 많이 포진해 있는 게, 물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을 팔았지만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고, 기관은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사고 기아 사고 현대차 팔고 뭐 금융주도 좀 엇갈리고 하여튼 좀 엇갈리는 매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형편이 지금 별로라서 종목별로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1,600억 원 가까이 매도했는데 HPSP랑 HLB 두 종목만 1,000억 원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두 종목의 매도가 좀 유난하게 집중이 됐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업종별 특징이라기보다는 뭐 반도체 쪽 매수 쪽에 많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일방적인 건 아니어서 종목 내에서 좀 골라서 사는 경향이 있는데, 뭐 매도 규모 대비 이제 반도체를 좀 담아내고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 좀 담고 이런 것들은 특징이었고요. 외국 기관은 이제 에코프로비엠 팔고 알테오잔 뭐 팔고 이렇게 이제 돼 있긴 한데, 그 매도 금액보다 에코프로비엠 매도가 더 많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그냥 뭐 이렇게 특별히 대규모 매도했다 이렇게 싶은 종목은 없는데, 어쨌든 순매수 1위는 테스, 필옵틱스, 솔브레인, 하나마이크론, HPSP. 그러니까 뭐 빅5 중에 4개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리노공까지 포함하면 더 비율이 높죠. 그래서 반도체 쪽 매수가 있어서 삼성전자 이번 보조금 효과에 대해서 좀 반도체 장비 쪽은 좀 괜찮지 않나? 소재 쪽은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인식도 일부는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외에는 뭐 의료기기업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선별적으로 매수가 보입니다. 자, 시장을 정리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말하는 고통스러운 보복의 수위가 어느 정도냐. 투자자들이 이제 어제 확인을 못하고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별게 아닌 게 된다라면 이제 시장이 조금 안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양쪽에서 주고받는 말폭탄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했거든요. 8만전자 이하에서는 매수가 가동이 돼서 오늘 일단 거기에 딱 맞춰서 끝났잖아요. 예, 더 빠질 거냐, 다시 여기서 이제 21선 회복을 시킬 거냐, 그러니까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 아침에 이제 올려드린 단어 환율 고점, 코스닥 저점, 이게 맞물리거든요. 환율 1,400원 고점이 되면 코스닥은 오늘 저점이 찍은 게 되는 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환율이 여기서 만약에 1,400원을 터치만 했지 넘어가진 않았잖아요. 만약에 넘어가면 여기서 또 한 50포인트 정도? 이제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환율이 그렇게 되면 코스피나 코스닥 반응은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1,400원에서는 한 번 정도는 이게 피크겠지라는 기대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1,400원이면 일단 다 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조금은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가동이 되려면 1,400원 찍고 빠지고 확실하게 고점 쳤다라는 신호가 나와줘야죠. 근데 이제 터치했는데 그냥 마냥 고해버리면 이제 새로운 저점을 또 확인해야 되는 거고, 오늘 뭐 특징적인 종목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제가 오늘 사실은 준비했던 게 외국인들 대규모 선물 매도해서 아침에 아까 한 역대 한 5위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데이터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막판에 선물 매도가 축소가 돼서 이 순위에서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선물 매도는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 필요는 없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의 변동성 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빅스 지표, 그러니까 S&P 500이 한 달에 몇 퍼센트 변동성을 보일 거냐 가지고 이제 옵션으로 걸어서 이제 하는 건데,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 하락한다라는 의미인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ADR 같이 이게 10하고 20 사이에서 움직여요. 원래 예전에는 이제 그 이상 움직였는데, 보통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10에서는 과매수, 20에서는 과매도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오늘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여기에 엮여있는 프로그램 매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리즘 매매가. 근데 어쨌든 오늘 그런 것들이 터지면서 19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말 바꾸면 뭐냐면, 여기서 지수가 피크가 나오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생기냐면, 코로나 때 20 이하를 구경시켜주지 않으면서 그냥 아예 그냥 30까지 올라가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여기에 엮여있는 알고리즘 매매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빅테크가 유난하게 빠졌던 건 거기에 엮인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면서 대형주를 건드린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보통 20에서는 피크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21.5에서 피크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거 돌파하면 완전히 하락장이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 떨어지느냐. 또 하나는 이제 올해 미증시의 특징, 로키 발보아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두들겨 맞으면 역전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0.75% 하락한 다음 날은 0.7% 올라갔어요. 또 오늘 S&P 500 지수가 그 이상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통계대로면
오늘 밤에 미증시는 플러스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좀 올라가야 되는 통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통계대로 가느냐 아니면 통계가 뭐고 그냥 뭐 이거는 도망가야 될 장으로 보느냐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심리 마지막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 시장에 대한 평가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요한 데이터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기운들 내셨으면 좋겠고요. 기운들 내시고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서로 막 이렇게 조롱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조금 뭐 응원까지 할 필요는 없더라도 그러니까 조롱하고 뭐 그런 거는 없이 그러니까 좀 주식 빠지고 가면 속상한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기운 내거나 아니면 정보 같은 거 좀 교류들 많이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